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4강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마지막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일 때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지금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지금 6이니까 일단 두 실근을 표현해야겠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미지수로 먼저 표현해 두고 각각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다 라는 거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k는 2차 방정식의 개수, 상수항 부분에 있나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근을 미지수로 두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4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식을 가지고 알파와 베타를 구해주면 우리가 상수항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상수 k. 자, 그러면 여기다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지금 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일 때 알파 베타를 구해줘야 돼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두 식을 제곱해서 관계의 식을 가지고 k값을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계산이 많은 걸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절대값을 한 식을 좀 곰곰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4고 각각 절대값을 합한 값이 6이에요. 절대값을 합했더니 값이 커졌죠.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의 부호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만약에 알파가 양수, 베타가 양수라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오겠죠. 근데 그대로 나왔는데 값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음수의 근이면 어떻게 돼요?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한 근은 양수고 다른 한 근은 음수인 경우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서 더해주면 값이 나오고 네, 음수인 근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양수의 값이 되니까 더 커지죠. 얘는 가능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0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0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알파가 0일 때 얘는 뭐만 남아요? 절대값 베타만 남고 얘도 만약에 베타만 남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개수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부호를 뗀 나머지 수는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6이 되고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다른 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둘 다 0도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의 부호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근은 양수고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음수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식을 풀어줄게요. 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댔죠. 베타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자, 그래서 요 식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두 근의 합, 두 식을 이용하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알파와 베타 구할 수 있겠죠. 두 식을 양면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알파는 10, 알파는 5가 나오고요. 이 5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베타는 바로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k니까요.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양변에 3을 곱해주니까 k는 얼마 나와요? 네, 15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의미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계산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다시 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온다. 지금 범위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러 가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x항까지 지금 개수가 1이니까 묶어줄 게 없네요. 그러면 x항 개수의 반의 제곱, 이 부호는 상관없다고 했죠. 2a의 반, 그쵸? a가 되니까 a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뒤에 항은 그대로.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나머지 뒤에 항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래프예요. 그래서 꼭지점 x가 a일 때 최소값 y값을 갖는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 m에 관한 식을 봤더니 a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네요. 결국 a에 관한 2차식이어서는 fa로 표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m을 2차, a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보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 그래프 개형은 a에 관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꼭지점 좌표를 구해주고 그때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한 번 더 해주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a 앞에 있는 개수 1이죠. 부호 떼고 1의 반, 2분의 1의 제곱,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떼주고. 자, 그러면 지금 a죠. a 빼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이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죠.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저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아까 잘못 얘기했죠?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활용 문제네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이렇게 구부렸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평면에 정사각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구부려서 올린 거예요. 구부려서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물바지를 만든대요. 네, 색칠한 이 분홍색인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물바지의 높이는 몇으로 해야 되냐? 우리 앞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그때 높이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높이를 x로 둬볼게요. 그럼 여기도 x죠. 그리고 여기 전체가 원래 8이었어요. 근데 지금 8에서 x가 2개 빠졌네요. 그럼 여기 가로의 부분은 어떻게 돼요? 8에서 x가 2개 빠졌으니까 8 빼기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이어서 fx로 두면 세로 곱하기 가로의 형태가 된다. 결국 2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 활용 문제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죠.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x는 길이, 높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고 가로의 길이도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x는 4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x는 0과 4 사이다. 지금 양쪽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최대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그쵸. 꼭지점 y좌표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뭐 100%는 아니지만 대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순서를 바꿔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거 연습하고 있죠.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줍니다. 자, 4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꼭지점 좌표가 2일 때 최대값 8을 갖네요. y값이 8이죠.
그래서 이 값이 답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범위 사이냐? x는 0과 4 사이예요. 여기 꼭지점 좌표가 들어가 있죠. 이때 최대값 8을 갖는다. 네. 그래서 대개 꼭지점이 y좌표에서 우리가 활용 문제의 답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8인데 그때 높이의 값을 물어봤어요. 높이의 값은 언제일 때? x는 2. 그래서 2cm로 해야지만 우리는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식과 1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네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2차식을 정리하는 것보다 1차식을 합문자로 치환해서 그 치환된 문자, 그 식을 대입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거나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2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에 x를 2 플러스 y 형태로 x 대신에 2 플러스 y 형태로 대입을 해볼게요. 치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x 자리에 2 플러스 y가 들어가는 겁니다. 2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지금 4 곱하기 y 곱하기 x죠. 그래서 4y, y를 먼저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2 플러스 y, 그 다음에 y 제곱 2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2. 자,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y 제곱 더하기 중간항 2개 곱해서 2배, 4y, 그 다음에 상수항 4. 그 다음에 전개하면 8y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2는 0. 자, 최고창 정리하면 6y제곱. 그 다음에 1창 정리하면 12y. 그럼 상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18 나오네요. 자, 그러면 6으로 약분되죠.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2가 되는 거.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와요. 자, y가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x는 2 플러스 y로 치환했죠.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그리고 1 대입하면 x는 3 나오네요. 그때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요. 왜 제곱해서 합을 구하라고 하는지 해를 보면 알겠죠. 절대값이 다 어때요? 같고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의 제곱의 합을 구해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지금 첫 번째 해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든 두 번째 항으로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하든 두 번째 해로 동일하게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0. 이럴 때는 선생님은 둘 다 썼지만 다 보고 양수의 값을 제곱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계산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 세 변의 길이로, 그리고 얘가 길이가 될 조건들을 모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일단 길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해야겠죠. 이 조건도 빠뜨리면 안 되고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이루어질 조건. 항상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커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두 변끼리 더한 거가 지금 다른 한 변보다 크다는 걸 다 각각 따질 필요 없이 가장 큰 길이의 변만 따지면 돼요. 만약에 C 변의 길이가 지금 가장 긴 변의 길이라고 해볼게요. 가장 긴 변. 이렇게 가정을 해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항상 가장 긴 변 C보다는 크면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를 따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했으니까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그러면 우리 삼각형 종류에는 그쵸? 둔각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예각삼각형도 있어요. 자, 기준은 누구다? 직각입니다. 직각.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 뭐였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피타고라스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A, B, C 삼각형이 있을 때 마주보는 지금 A, B, C에 맞춰서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설정해 줄게요. 그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와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게 우리가 바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자, 그러면 얘가 둔각일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요? 지금 선생님이 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얘가 지금 예각이고 A 여기 길이만 써볼게요. ABC B, A, C 여기도 B, A, C일 때 직각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각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그러니까 C가 빗변이 작아지죠. 각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C제곱보다 더 커야 된다. 반대로 A와 지금 B 사이에 있는 각, 얘가 둔각이 되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커지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과 그리고 삼각형이 될 조건, 이 조건과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되려면 모두 양의 값을 가져야겠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길이가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긴 변이 항상 두 변의 길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 될 제일 중요한 조건.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빗변이 더 커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다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4x-2가 0보다 크고 x도 0보다 크고 4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물론 세 가지 조건을 다 정리해서 연립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작은 변의 길이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다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x를 기준으로 보면 x보다는 지금 4x 플러스 2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x에다가 3x 플러스 1을 더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4x 마이너스 2와 4x 플러스 1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큰 변이죠. 근데 x와 4x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4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비교해서 x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여기는 0보다 커야 되네요. 자,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범위를 일단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 자, 우리 둔각삼각형이니까 한번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둔각을 그려놓고 가장 긴 변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4x 플러스 2가 빗변이 되겠고 나머지 변은 누가 더 큰지 우리가 x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려면 x와 4x-2를 더한 값이 4x 플러스 2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자, 그러면 4x 소거가 되고 x는 4보다 크다. 이 범위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둔각 삼각형을 만족하는 조건. 이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16x제곱 더하기 16x 플러스 4 자, 공통적으로 좌변, 우변에 있는 거를 소거해주고 자, 16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2x네요. 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x와 x 마이너스 32로 인수분해 되고 자, 얘가 0 되는 값 0과 32 그래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사이 바로 해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1번, 2번, 3번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1번 x는 2분의 1보다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2번 4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3번 0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자, 세 줄이어서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공통 범위를 구해줘요. 그럼 x는 4보다 크죠.
이 범위에서 찾아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 줄 있는 부분. 바로 x는 4보다 크고 32보다 작아야 된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몇 개예요? 네, 요 정수의 개수 다 세는 거 아니죠? 우리 이 뒤에 있는 32에서 4를 빼고 하나를 더 빼주면 되죠. 그래서 32 빼기 5는 27, 27개가 됩니다. 자, 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정수의 개수 나타내는 방법 정리하고 갈게요.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수의 개수.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A, B가 정수일 때 일단 기준은 등호가 한쪽이라도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앞에 있고 여기는 뒤에 있죠. 이럴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X의 정수의 개수는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등호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줄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가 줄면 된다. 이렇게 하나 줄면 되고, 근데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은 여기였죠. 여기서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해준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문제 봤을 때 4에서 32 안에 포함되는 정수의 개수. 32 빼기 4를 일단 먼저 해요. 근데 등호가 둘 다 없죠? 그러면 다시 빼기를 해준다. 그래서 몇 개? 27개가 나온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자, 27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7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요. 이 자체를.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준다. 그래서 몇 개? 29개가 나옵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 볼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일 때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우리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a에 관한 형태로 부등식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 식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 좌변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라 그랬죠?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 있죠. 그 다음에 이 값이 0 되는 x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0이 되려면 5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사이사이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5 사이사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바로 마이너스 2와 5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곱해서 3a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되는 개수 누가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a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a가 큰지 3이 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a가 3이랑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a의 범위를 여기서 나눠서 답을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범위를 나눠서 해를 구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선생님이 a가 3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3, x-a가 0보다 큰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로 가지고 와서 풀 수 있겠죠. 물론 기계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바로 해도 되는데 한 번만 우리 그래프 개형으로 볼게요. 좌변에 있는 식을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만나는 점이 바로 0 되는 점, 이 값이 0 되는 거. a가 3보다 크니까 이쪽이 a고 이쪽이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0 부분, 얘가 y가 0이니까 얘보다 윗부분에 있어야 돼요. 얘는 3보다 이쪽, 작은 쪽이죠. 3보다 작고 a보다는 큰 쪽.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외웠었죠. x는 3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오고 자, 이번엔 두 번째 a가 3인 경우 그러면 x-3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이것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아래로 볼록 함수 이렇게 되고 여기가 뻥 뚫려야겠네요. 그쵸? 왜냐면 0보다 큰 쪽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x들이 다 해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일단 경계 x축 위에 있는 애를 제외해야 돼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a가 이번엔 3보다 작아요. x-3, x-a의 해를 또 구해볼게요. x축 있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윗부분 마찬가지로 여기 윗부분이 해당되는 x값. x는 작은 것보단 작고 a보다 작고 큰 수보다는 크다. 이쪽이다. 자,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연립했을 때 교점 그 안에 들어가는 해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일단 a가 3보다 작고 a보다 크대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경우도 여기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5가 지금 a보다 큰지 더 작은지 몰라요. 일단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5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부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그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부분은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정수. 우리 방금 전 문제 풀고 정리했었죠. 정수의 개수. 등호가 한쪽만 있으면 뒤에서 앞에 수 빼준다. 몇 개? 5개가 있어요. 이미 4개를 넘어버렸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자, 이번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이 부등식의 해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연립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건 넓은 범위죠. 그래서 저 첫 번째에 있는 범위가 더 좁은 범위니까 일단 여기는 가능해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다 됩니다. 모든 실수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3을 제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3을 뻥 틀어주면 되겠죠. 뭐 여기 경우를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거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몇 개예요? 이미 여기서 몇 개예요? 그쵸? 아까 봤죠? 얘를 포함하니까 5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x는 또 3부터 5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여기 5개, 여기서는 몇 개예요? 5 빼기 3 빼기 1. 4만 들어가죠. 그래서 1개다. 그래서 얘는 6개의 정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경우도. 이 경우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얘를 좀 올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보면 A가 지금 이쪽에 있고 A보다는 작고 3보다는 커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5와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경우로 나누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A를 기준으로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여기 경우에는 4가 있고 5가 있어요. 정수가 몇 개예요? 2개 들어가죠. 그러면 앞에도 2개가 들어가야 총 4개의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때요? 공통범위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에 해당하는 해의 정수의 개수가 4개이려면 A가 여기 있고 지금 A부터 지금 3 여기 있고 마이너스 2와 5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지금 5와 그 A보단 작고 3보다 큰 공통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여기에서 정수가 2개 여기에서도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A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A는 누구보단 커야 돼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근데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는 일단 작아야겠죠. 이 사이에요. 근데 0이랑 같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이 경계선일 때는 직접 그려보라고 했죠. A가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 0보다 작고
다음에 3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5까지. 여기 4, 5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들어가서 총 4개 나오고 0 안 들어가죠. 이미 여기서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a가 0이 돼도 가능하다. 경계점에서는 a에 0을 대입해서 생각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0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는 개념 설명할 것도 많고 계산도 많았기 때문에 풀이가 조금 길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복습 파트인 함수 부분은 그렇게 풀이가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파트만 빨리 정리하고 2학년 중단원 대단원 문제 풀이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